오늘 기출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 풀이고, 제가 기출문제집이 요번에 새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총, 너무 많아. 예. 이렇게, 자, 이렇게 3권짜리로 문제집이 출간이 됐는데 너무 징그럽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너무 싫은데, 우리가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시험 보는 직렬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을 시험 보는 의료기술직이라던가 보건연구사라던가 대부분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시험 날짜도 다 다르고 지역별로 문제도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량이 압도적으로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문제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올해는 그래서 문제집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1권, 2권, 우리 기본서랑 또 동일하게 1권, 2권으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교재랑 같이 보실 수 있게 했고, 마지막에 이거 해설집만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기출문제 해설집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 문제를 다 풀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설을 넣으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해설집에 웬만한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독학으로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 기출문제집은 기본서 이론 그 장절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를 회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느 파트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암기가 되어 있고 어떤 파트 내용이 자주 틀리는지도 좀 점검을 할 수가 있고, 네, 문제를 보다 보면은 한 그 내용 안에서 정말 문제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정말 출제 빈도가 높구나. 근데 보면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쉬운 문제들을 굳이 다 넣어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1초 만에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도 다 보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 두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쉬운 문제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같이 보실 만한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데 그 와중에 동일한 내용에서 출제가 됐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걔는 그 내용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데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쉬워, 문제가.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를 내는 게 되게 꺼림칙해요. 그래서 걔를 비비 꼬거나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에서는 이게 간단하긴 이렇게 나오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구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집을 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집 한번 다 풀고 땡 그거 아니에요. 절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알아, 이건 무조건 뭐 틀릴 이유가 없어, 내가 진짜 틀릴 이유가 없어, 그런 것들은 두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긴 했는데 좀 애매모호했어, 2개 중에 애매모호한데 내가 이 중에서 막 뭘 할까 하다가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맞았어, 그거는 다음에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문제들은 체크를 따로 해 두셔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모르겠는 거, 몰라서 틀린 거, 또는 몰라서 찍었는데 맞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체크를 해서 다음 공부할 때 걔네들을 다시 리뷰를 해서 얘네가 완벽하게 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문제, 내가 공부해야 될 문제 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문제 옆에 이제 날개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잘 체크하거나 눈에 띄게 잘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으로 걔네들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전에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오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약간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됐어. 근데 다음에 그 문제를 보면은 나는 또 똑같은 답을 골라. 그러니까 약간 처음 본 존재를 엄마로 보는 듯한 그런
내 성격이 만약에 내가 공부할 때 보면 그렇다. 나는 처음 봤을 때 이거다 싶으면 자꾸 글로 간다. 라면 풀지 마세요, 그냥. 그건 해가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면,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풀면서 궁금했던 거, 내가 왜 못 풀었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됐다라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보셔도 되고 그냥 오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우리 1권부터 보시면은 1권에 공중보건학의 이해 나오는데 앞에 시크릿 노트라고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까지 정리를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문제 바로 보실게요. 13페이지고 공중보건의 개념에서 먼저 앤더슨의 공중보건 을 보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공중보건 정의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 누가 했어요?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20년에 윈슬로우 교수에 의한 정의가 있었고, 공중보건학이란 누가 노력을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인데, 자, 이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가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조직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서비스를 조직화해라 라고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5가지 지역사회가 해야 할 노력을 제시를 했고, 공중보건의 대상은 항상 누구다?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사회라고 하시면 되겠고,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수단이라고 하면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그리고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보건법규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그래서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에서 봉사행정, 그 다음에 통제행정은 봉사행정을 보건봉사라고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보건봉사. 자, 여기는 보건법규, 보건교육,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WHO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라고 하면 참여, 형평, 협동 3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문제 바로 보시면은, 앤더슨은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접근 방법으로, 그래서 보건봉사, 보건법규,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3가지를 제시를 했고, 참여, 형평, 협동은 WHO에서 제시한 3대 핵심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옹호 가능화 조정은 뭐였죠? 건강 증진의 접근 전략의 3가지 접근 원칙이 옹호 가능화 조정이었고요. 병인 숙주 환경은 뭐예요? 그렇죠. 질병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질병 발생을 설명할 때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번 문제, 윈슬로우가 정의한 공중보건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3가지는 뭐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뭐 이것저것 쭉 섞어놨지만 4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목적 3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에 나오는 뭐 환경위생이라던가 전염병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역사회가 해야 할 노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중보건의 정의를 볼 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목적과 노력을 딱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서, 얘네들을 다 섞어 놓아 버리면은 이것도 다 공중보건 내용인데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문제에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 3가지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요 3가지가 목적이라고 했고,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보건교육,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 사회제도 발전은 지역사회가 해야 할 노력이다라고 해서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학자가 누구? 윈슬로우라고 했어요. 이 공중보건의 정의를 언제 했다고요?
1920년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연도를 굳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역사 파트 들어가면은 역사 얘기 막 나올 때 윈슬로우도 같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난 다음에 역사로 들어가면은 윈슬로우는 뭐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는 1920년. 그러면 고중여확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고중여확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중에서 1900년 이후니까 발전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건 역사 파트 들어가면 다시 볼게요. 자, 4번에 공중보건 정의에 제시된 목적 옳지 않은 것. 자,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또는 뭐 건강 증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역할을 제시하진 않았죠, 목적에.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에 윈슬로우 정의에서 지역사회 노력을 이제 묻고 있네요. 자, 지역사회 노력으로는 환경위생관리, 그리고 전염병 관리,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 교육, 그리고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 사회제도 발전이 있었죠. 모자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정신보건 이런 것들 없었어요. 정답은 1번. 자, 6번에 윈슬로우 정의에서 목적 옳은 것,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가와 다에 있고요. 사회적 건강과 효율 증진, 사회적 건강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도 없었죠. 가와 다. 정답은 2번. 자, 7번에 공중보건 개념 설명 옳지 않은 것,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자,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 주민이다라고 했고, 질병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공중보건에서는 치료가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예방, 증진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지역사회 공동 노력을 강조한다. 그렇죠. 누가 노력해야 된다?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수단으로 한다. 정답은 2번. 8번 문제, 윈슬로우는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정의에 대한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래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치료학문이다. 어때요? 뭐가 틀렸어요? 치료학문,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주로 어디서 틀리냐면 지문이 길면 우선 틀려. 지문이 길면 우선 틀려. 근데 왜 틀릴까? 지문이 긴데 쉬워요. 지문이 긴 애들은 우선 여러분들 출제자 입장에서 긴 지문을 생으로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장문을 해야 되거든. 그럼 뭘 하겠어요? 원래 있는 내용의 단어 하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지문이 길어지면은 읽으면서 앞에 걸 까먹어. 긴 내용을 읽다가 뒤에 가면은 앞에 걸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지문처럼 뒤쪽에 틀린 단어가 있으면 잘 안 틀려요. 그래서. 근데 앞쪽에 틀린 내용이 있고 뒤쪽에 맞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 거 읽다가 까먹고 뒤에 거 읽다 보니까 맞아. 그러면 얘 맞는가. 이렇게 가는 함정에 되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냐면 이런 지문을 읽을 때 각각의 단어에서 틀린 게 있을 때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문장에서 틀린 내용이 나오면 걔를 바로바로 체크해야지 전체를 읽고 체크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는 게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걸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요? 그렇죠. 그냥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으로는 예방의학, 건설의학, 지역사회보건학 등이 있다. 뭐 유사학문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개인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 질병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공중보건의 뭐 유사학문이라고 해서 공중위생학, 예방의학, 지역사회보건학, 뭐 지역사회의학, 지역사회간호학도 있겠고요. 사회의학이나 건설의학 같은 학문들이 공중보건과 다 유사한 학문들이다. 결국 뭐냐면 이러한 학문들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위생이라는 게 결국 공중보건인 거고,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의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인구 집단, 뭐 지역사회 주민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뭐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공중보건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학문이 되는 거고, 지역사회보건학, 지역사회의학, 지역사회간호학 다 뭐예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 사회의학은
질병과 관련된 어떤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에서 사회 경제적 요인들, 어떤 교육 수준이라던가 직업의 유형이라던가 또는 뭐 나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적 요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설의학은 건설 현장에서의 의학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의학이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것. 뭐가 건설적이냐?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게 건설적인 의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사학문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이고 9번 문제 넘어가면 공중보건 내용 옳지 않은 것.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어때요? 그렇죠. 공중보건의 목적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된다?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거죠. 지역사회는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에 힘써야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이런 목적 달성에 힘써야 한다. 지역사회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간호 사업을 조직화하여야 한다. 어때요? 뭐가 틀렸어요?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를 조직화해야 한다. 자,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적 기술을 공중보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0번 문제. 설명 옳지 않은 것, 치료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는 학문이 아니겠죠. 그래서 치료도 아니고 기술 개발도 아니죠. 지역 주민의 건강 효율 증진을 위한 학문이고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다. 이건 어때요? 공중이라고 하는 게 인구 집단,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고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했어요. 자, 11번 예방의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이랑 예방의학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이나 둘 다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건강 증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인 및 가족이 대상이다. 어때요? 예방의학은 이 공중보건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상이 누구다?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역학적인 연구 방법과 통계학을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 인자를 규명하고자 해서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그걸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투약, 수술, 재활, 상담,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미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예방의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투약, 수술, 재활, 상담, 보건교육, 그래서 이런 투약, 수술, 재활 같은 경우는 임상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이랑 예방의학, 임상의학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공중보건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이었고, 예방의학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임상의학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환자가 되겠죠. 여기도 물론 개인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개인도 건강한 개인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의학이다. 자,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은 둘 다 목적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리고 건강 증진이고, 임상의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에서의 진단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여러분들 우리 진단을 언제 했지? 진단이라는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지역사회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단할까요?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학 연구나 보건 통계를 이용해서 보건 통계 자료들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거고, 예방의학도 역학과 통계학을 통해서 이 공중보건에서는 공중보건 자체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냥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 어떤 보건 사업을 할지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예방의학은 역학이랑 조금 이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학이랑 통계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요.
그래서 코호르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뭐가 질병의 원인인 것 같아?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 그러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 인자를 규명을 한다라는 거고, 임상의학은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료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담, 심체 검사,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 자, 문제 해결은 공중보건은 그래서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뭐 금연을 위한 법을 만든다던가 어떤 규제를 만든다던가 보건의료 체계를 관리하거나 다양한 보건 사업, 식품, 환경위생 관리를 통해서 예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겠고, 예방의학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예방의료 서비스,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고요. 임상의학에서는 투약, 수술, 재활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 공중보건의 대상 누구? 지역사회 주민이죠. 정답 2번이고. 자, 13번에 신공중보건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신공중보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중보건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언제였죠? 언제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지? 여명기 끝 무렵에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국가가 인구 집단의 어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들, 법들, 이런 것 제도들이 만들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쭉 해서 관리를 해 오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감염병 예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면서 우리가 랄론드 보고서 이후 시점을 이제 신공중보건의 시기다라고 하면서 건강 증진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감염병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고 인구 집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신공중보건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건강도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증진 사업, 건강도시 사업, 요게 신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정답을 그래서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은 이제 과거의 감염병 시대에서 만성질환의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방접종이나 그냥 환경위생만으로는 어려워졌죠. 자,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바뀐 시대를 신공중보건 사업 시대라고 하면서 건강도시 사업,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을 가장 대표적인 신공중보건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한다.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타와 헌장 이후에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나눠주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해설집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웬만하면 해설집에 다 있는 내용이고, 혹시 해설집이 없는데 교재 내용을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설집에도 없고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해설집에 최대한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 해설집에서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질병 양상이 과거 감염병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 가면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옮겨간 거죠. 자, 신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보건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지식을 강화한다. 어때요?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공중보건에서도 신공중보건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되긴 하겠지만, 우선 보건교육은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건가? 아니죠. 보건교육은 지식을 전달해서 태도를 바꾸고 행동,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게 보건교육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지식을 강화한다로 끝나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건교육이라는 게 굳이 신공중보건에서 특히 강조되는 게 아니라 원래 공중보건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든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자, 개인위생과 예방접종에 중점을 뒀던 게 기존의 공중보건이라면 신공중보건은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과학기술,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의학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공중보건에서는 치료의학을 강조하진 않아요.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 증진 정책을 수립한다. 이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신공중보건의 가장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해설에 조금 더 넣어둔 게 있는데 여기서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자 건강이라는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총괄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WHO의 건강 정의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 신공중보건이다. 그래서 건강관리의 영역은 신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 믿음, 뭐 문화, 관습, 사회적인 관계, 자연적, 사회적 환경 이런 모든 부분으로 건강관리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자원 확보도 중요하고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건강도시 사업이 이 신공중보건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이 되는 거고요. 자, 신공중보건은 그래서 개인적인 건강관리보다는 집단적인 건강관리에 중시를 하고 자, 환경 변경 그 제도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건강 증진 사업에 건강도시 사업이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4번은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 WHO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 아닌 것, 조정. 정답은 4번. 자, 16번 공중보건의 대상, 목적, 옳은 것. 자, 개인을 위한 질병치료. 개인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고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 예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 자, 17번 윈슬로우 정의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아닌 것. 예방접종약을 개발한다? 아니죠.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럼 뭐를 한다?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 사회제도 발전 이렇게 5가지라고 했어요. 자, 18번 신공중보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개인의 행태 요인. 자, 신공중보건은 그러면 인간의 건강 결정 요인들에서 랄론드 보고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시키면 되겠고 우선 건강 증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개인의 행태 요인, 생활 습관은 중요한 요인일 거고 생활 습관 관리 마찬가지죠. 지역 사회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도 뭐 괜찮은 내용이에요. 의사의 전문적 역할, 신공중보건이든 공중보건이든 간에 이렇게 의사, 전문적 이런 표현 나오면 웬만하면 다 틀린다. 그래서 전문적이라는 표현은 모자보건 말고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19번 윈슬로우가 제시한 공중보건 개념, 목적, 옳은 것,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수명 연장, 생명 연장 같은 말이죠. 신체적 효율, 정신적 효율,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고 자, 20번에 윈슬로우는 공중보건학에서 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시키는 기술, 과학이다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지역사회 노력으로 옳은 것,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문제 길게 만들어서 시간 끌게 하는. 근데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앞에 아무 의미 없고 맨 뒤에 한 단어만 의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그냥 뒤에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읽어야 돼요. 대신 함정에만 빠지지 마세요. 무슨 함정에 빠지냐면 지문이 길어지면은 여기에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뭘 캐치하지 못했나? 약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 확실하게 이거 그냥 공중보건의 정의 근데 지역사회 노력? 그러면 노력만 찾으면 되는 것. 그래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만성병 관리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전염병 관리가 있었고요. 개인 위생을 위한 보건 교육이 있었고 수명 연장은 노력이 아니라 목적이었죠. 질병 치료가 아니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조직이다라고 했어요. 옳은 것은 2번. 자, WHO에서 제시한 3대 원칙,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였고 아닌 것, 효율성. 22번에 공중보건 목적 옳지 않은 것,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아닌 것은 3번이죠. 23번에 예일대학의 윈슬로우 교수가 1920년에 공중보건 정의를 했대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아닌 것은 삶의 질 제고죠. 정답 3번이고 24번에 공중보건 사업의 설명 옳은 것,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보건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다. 어때요? 아까 우리가 예방의학, 공중보건, 임상의학 이렇게 비교할 때 공중보건에서는 지역 진단을 어떻게 한다? 다양한 건강조사, 보건통계 조사 자료를 통해서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높구나, 어떤 질병의 발생률이 높구나, 어떤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크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예방과 치료 뭐를 중점에 둘까요? 예방을 중점에 두겠고요. 공중보건은 3차 예방이 중요하다.
물론 3차 예방도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1차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1차 예방에 실패했다 그러면 2차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 3차 예방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했어요. 옳은 것은 1번. 자, 25번 세 가지 목적,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을 그냥 건강 증진이라고도 많이 표기해요. 정답은 4번이고, 자, 26번에 공중보건학 분야에서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것 묻고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요거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마 이제 이게 처음 문제를 내봤더니 틀리더라 학생들이. 그러니까 출제자들 중에서 아 얘네들이 요거는 공부 안 하는구나 해서 이제 문제로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공중보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을 공부하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정말 힘든 게 뭐다? 정말 오만 가지 과목들을 다 짬뽕을 시켜놓은 게 공중보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너무 폭이 넓고 한도 끝도 없고 각각의 과목들을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더 들어가려고 하면 그 기본서 들어가면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하기가. 근데 그 분야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면은 환경보건과 관련된 분야, 환경보건 그러면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오염, 산업보건. 그래서 우리가 환경직 공무원들은 환경보건이 시험 과목이거든요. 그럼 환경보건에 가면은 환경위생, 환경오염, 그리고 식품위생, 산업보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환경보건 분야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는 어떤 행정학적으로 필요한 관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보건행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인구보건, 모자보건, 보건영양, 보건교육, 학교보건, 보건통계까지도 모두 관리 분야로 들어가고요. 질병관리에서는 우리 전염병 또는 만성질환, 그래서 전염병, 비전염성 질환 관리, 역학, 질병관리로 들어가고요. 기생충 질병도 질병관리 분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분류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26번에 보시면은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것, 학교보건은 보건관리에 해당이 되고, 역학, 감염병, 만성질환은 모두 질병관리 파트에 해당이 되죠. 자, 27번 공중보건의 접근 방법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접근 방법은 지역사회 노력을 묻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환경위생관리, 감염병관리, 희귀질병이 아니라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이겠죠. 질병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한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 정답은 3번이죠. 자, 28번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공중보건 분야와 내용 옳게 연결한 건데 환경보건 분야인데 보건 영양은 보건관리 분야라고 했고요. 감염병 관리는 질병관리 분야가 맞고 산업보건은 환경보건 쪽으로 넣어야 되고요. 의료보장제도 분야는 보건통계를 의료보장제도 분야로 넣고 있는데 공중보건에서 따로 의료보장제도 분야로 넣지는 않고 보건행정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보건통계는 보건관리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29번 공중보건 특성 옳지 않은 것,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건강 증진을 위해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둔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겠죠. 자, 보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보건교육, 환경위생 등 보건환경 관리와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죠. 정답은 2번. 자, 30번 윈슬로우 정의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에 해당이 되는 것, 전염병 관리, 환경위생 관리,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 조기 발견,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 모두 맞는 거네요. 정답은 3번. 자, 31번 문제.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걸 유럽에서 발표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 공중보건 교재들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전형적으로 그 출제위원이 100점은 내가 100점은 용납하지 않겠어. 그래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거를 갖다가 끄집어다 문제 내는 거예요. 다시 나올까? 저는 굳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안 나올 거라고 봐서 얘를 뭐 굳이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먼저 문제를 보시면은 2012년에 발표한 10가지 유럽에서 WHO 유럽 지부에서 유럽에서
유럽 지역사무소에서 2012년에 10가지 공중보건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대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 감염병 관리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 우리 지금은 감염병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크잖아. 근데 2010년 11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0년에 대해 10년쯤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요하게 봤어요? 잘 안 봤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자만한 거지. 감염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복했어.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감염병은 우리 인류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만성질환이 문제야.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심각해. 뭐 이런 것들로 가고 있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감염병 관리 그리고 대중들의 건강 및 안녕 감시, 인구 집단의 건강이랑 안녕 잘 지내는지 웰빙이라는 단어 한참 되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시한다라는 거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포함한 질병 예방 얘는 뭐 좋아 보여요. 건강과 안녕을 위한 거버넌스 보장. 최근 들어서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거버넌스는 정부 그다음에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한다, 공공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뭘 위해서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요게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전반적으로 요런 내용들이 핵심이었고 이제 2020년이 넘어오면서는 다시 감염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굳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 중에서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요게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2022년이랑 안 맞아요. 2023년이랑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문제로 낸 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굳이 더 나오지 않을 만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시 발표해야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그래서 뭘 그 당시에 발표를 했냐면 인구 건강 웰빙 인구 건강 웰빙이 대중들의 건강 안녕 감시예요. 그래서 영어를 뭐 이제 번역을 해놓은 내용들이니까 건강 위험 및 비상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 환경, 직업, 식품 안전을 포함한 건강 보호, 사회적 결정 요인, 건강 불평등 이런 것들은 현대화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죠. 사회적인 불평등. 그래서 나의 소득 수준, 경제 수준, 직업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건강의 그 질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회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질병 조기 발견을 포함한 질병 예방, 건강과 웰빙을 위한 거버넌스 보장, 뭐 충분하고 유능한 공중보건 인력 확보, 지속 가능한 조직 구조, 자금 조달 보장, 건강을 위한 옹호, 의사소통, 지역 사회적 동원, 그리고 정책 관행을 알리기 위한 연구 발전 이런 것들 10가지를 제시했다 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자, 32번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는 누구예요? 지역사회 주민이 다니다라고 했어요. 33번에 윈슬로우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지역사회 노력 옳지 않은 거 고혈압 치료라니 만성병 관리도 아니고 그쵸?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 질병 하나를 떡하니 갖다 넣었어요. 정답은 4번이고 34번에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공중보건 대상과 사업의 최소 단위는 누구다?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고요.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고 공중보건은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의 관리도 포함한다. 당연히 만성 질환이 포함이 될 거고요. 환경보건, 질병관리, 보건관리는 공중보건학의 분야에 포함이 된다. 공중보건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기획으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